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상품이 출시되는 속도는 날로 빨라지고 대다수 기업들은 이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죠. 이런 기업들에게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2500년 전 손자는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졸속 전략이죠. 여러분, 졸속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바로 부정적인 생각부터 떠오르시죠? 졸속행정, 졸속공사, 졸속처리, 대개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겁니다. 실제로 졸속의 사전적인 의미는 일을 지나치게 서둘러 처리해서 결과가 어설프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졸속으로 해야 오히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특히 손자는 전쟁만은 졸속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전쟁 중에 준비가 덜 됐더라도 기회가 오면 바로 졸속으로 전투를 개시해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전쟁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면 빨리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은 수많은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고 예산 소모가 극심해 경제적 손실도 매우 크죠. 건물과 자연이 파괴되어 국토가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손자는 전쟁은 속전속결로 끝내야 한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즉, 장기전을 피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하려면 지속해서 전쟁을 끌면 피해가 막심해지죠. 승리를 하더라도 바로 국가적인 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틈을 타서 제3국이 공격해오면 대응이 더욱 힘들어지겠죠. 어렵게 얻은 전쟁의 승리의 이득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졸속으로라도 속전속결로 끝내야 합니다. 그럼 전쟁에서의 졸속은 좋은데 행정에서의 졸속은 왜 나쁠까요? 전쟁은 싸울 상대가 있는 반면 행정은 싸울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쟁 상대가 없는 경우에는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신중히 생각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 여론을 형성해서 공감을 얻고 실행해야 문제가 최소화됩니다. 실적을 위해 응성한데도 서둘러 행정을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해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자체에서 지역의 도로나 시설을 건설하거나 정비할 때 성과를 빨리 내려고 졸속으로 시행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나 경쟁은 상대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다고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상대도 그 시간만큼 취약점을 보완하고 강해집니다. 상대와 시간의 함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적이 강해지는 시간을 벌게 해주면 전투가 어려워지고 양쪽 모두 피해가 커집니다. 그만큼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때를 아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덜 됐더라도 좋은 기회가 오면 개시해야 합니다. 중요한 고지를 선점하는 군사작전에서도 손자의 졸속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 고지를 선점하는 일은 부대 방어의 중요한 일이죠. 한 보병대대가 어떤 산을 방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대대장은 부하들에게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겠죠. 방어 기간 필요한 식량, 탄약, 장애물, 통신성 등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겠죠. 그런데 대대 전체가 방어 준비물을 다 갖추고 주둔지를 나서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만약 그 사이에 적군이 일개소대나 중대라도 먼저 고지를 선점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이미 승기를 반쯤 놓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적군이 선점한 고지를 다시 공격해서 뺏은 후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 대대장이 손자가 말한 졸속의 개념을 가진 인물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선 일개소대나 중대를 기본적인 방어 준비만 갖추게 해서 먼저 산으로 보내 방어시킬 겁니다. 고지를 선점하는 것이죠. 이후 대대가 다 준비되면 그때 나머지 대대원들을 이끌고 가면 쉽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졸속의 개념을 적용하여 고지를 선점해 방어 작전에 성공하는 것이죠. 이러한 졸속을 통한 선점 효과는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변화 속도가 빠르고 그 폭은 넓죠. 이처럼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지는 시대에 완벽히 준비해서 시행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이 시대는 졸속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쟁사보다 먼저 신제품을 출시하고 지속해서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것, 바로 졸속의 지혜를 갖춰야 하죠. 오늘날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과 더불어 세계 모바일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신제품을 발빠르게 시장에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에 일본 전자기업은 기술적인 면에서 앞서 나갔습니다. 한국 기업이 그런 일본 기업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여겨졌죠. 하지만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을 앞지를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졸속 전략이 먹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죠. 한국 기업들은 일본 기업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하며 끊임없이 자기 파괴의 혁신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기업은 우선 신상품을 출시 후 문제점이 포착되면 수정 보완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속도에 맞춘 것이죠. 반면에 일본 기업은 왜 뒤처졌을까요? 일본인 특유의 꼼꼼함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일본 기업은 완벽한 제품을 출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내놓기 전에 수십, 수백 번의 시험을 거듭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했죠.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출시 시점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전에는 외국에서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를 부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한국인의 일처리가 매우 빠르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특유의 민첩성 덕분에 단시간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디지털 기술이 세계 최고 기술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죠. 최근에도 우리는 졸속의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때문이었죠. 사태 초반 하루 100여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 국민이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위기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확진자 수는 크게 줄어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K-방역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졸속이었는데요.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시간 싸움입니다. 한 명의 감염자라도 더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었죠.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진단키트에 대한 규제를 빠르게 풀어서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죠. 확진자가 나온 지역과 동선을 빠르고 투명하게 공개해 바이러스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당시에도 주 5일 보급제를 빠르게 도입해 곧 수급 안정을 이뤄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그때그때 가장 빠른 대응책을 찾아 실행에 옮긴 것이죠. 그야말로 졸속의 긍정적인 효과를 제대로 확인한 사례입니다. 우리는 또 언제 코로나19와 같은 악재를 만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수시로 변하고 있고 그 변화의 속도마저 빨라지고 있는데요. 경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졸속과 같은 맥락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 가지 경제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선점 효과인데요. 일명 쿼티 효과라고도 불리고 있죠. 쿼티란 컴퓨터 키보드의 왼쪽 위 배열이 Q, W, E, R, T, Y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따서 만든 용어인데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쿼티 배열을 따르게 된 걸까요? 사실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초창기 타자기 자판 배열을 그저 똑같이 따라해온 것뿐이죠. 이에 대해 인체공학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이미 사용자들이 익숙한 자판 배열을 바꾸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면이 있어도 널리 퍼져 있어 바꾸기 어려운 현상을 선점 효과 혹은 쿼티 효과라고 합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선점 효과는 매우 중요한 성공 비결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카카오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어플이 바로 카카오톡이죠. 그런데 카카오는 어떻게 카카오톡이란 서비스로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걸까요? 다름 아닌 선점 효과가 통했기 때문입니다. 김범수 형 카카오 의장은 일찌감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곧 대세가 될 것임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카카오톡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게 되었죠. 그는 4명의 팀원에게 2달 안에 서비스를 만들라는 사회법칙을 지시했습니다. 파격적인 전략이었죠. 그리고 6개월도 되지 않은 2010년 3월 18일 모바일 서비스 메신저 카카오톡을 출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카카오톡은 서비스 출시 하루 만에 앱스토어에서 1위를 달성했고 단 6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카카오톡은 전 국민의 메신저로 발돋움할 수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오더라도 갈아타기 힘든 사항이 된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카카오는 현재 택시 호출, 대리운전 요청, 미용실 예약, 쇼핑 결제, 은행 서비스까지 다양한 서비스로 우리 생활에 파고들고 있죠. 그야말로 엄청난 수익을 내는 대기업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점의 힘입니다. 지금까지 졸속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는 준비와 가정상에서의 졸속이었습니다. 아직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졸속이 또 있습니다. 바로 목표에서의 졸속입니다. 혼자는 전쟁을 할 때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되면 졸속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목표에서의 졸속입니다. 실제 독일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39년 9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한 것이 전쟁의 도화선이 됐죠. 이후 독일은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점령했고 네덜란드와 벨기에, 프랑스까지 정복했습니다. 이어 북아프리카를 공격하고 소련까지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히틀러의 야욕은 독보섬처럼 점점 자라기만 했고 그의 이상의 제동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끝내 자신의 야욕을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독일의 국력과 군사력이 갈수록 약해졌고 결국 1945년 연합군에 패배하고 말았죠. 히틀러의 삶 역시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만약 히틀러가 전쟁을 조기에 스스로 멈췄다면 독일과 그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전쟁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1991년에 일어난 걸프전인데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점령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죠.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총 34개 국가가 1991년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을 치렀는데요. 전쟁에 걸린 시간이 총 40여일에 불과했던 겁니다.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은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축출하고 이라크 중간쯤 갔을 때 과감히 전쟁을 종결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완전히 점령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다국적군은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군을 몰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중동을 위협하지 못할 만큼 이라크군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만큼 더 이상의 전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 결과 국제사회와 유가, 세계 경제도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독일과 미국의 엇갈린 운명만 봐도 전쟁에서의 목표의 졸속이 왜 중요한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자가 말한 졸속의 지혜는 단순히 전쟁이나 기업 간의 경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졸속의 지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위해 헬스장에 다니기로 했다 칩시다. 여러분은 뭐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계획부터 세우겠죠? 어느 헬스장을 다녀야 좋을지, 어떤 시간에 할지, 운동할 때 어떤 복장을 입을 건지 두루두루 고민할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고민하던 도중에 열정이 식어서 아예 헬스장 입구도 가보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이런 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졸속의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먼저 헬스장에 가기로 마음먹으면 집이나 회사에서 가까운 헬스장에 무조건 가고 봅니다. 일단 운동을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시간에 하는 것이 좋을지를 계획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 맞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사람의 열정도 한정적인 자원입니다. 오직 완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다가 시작하기도 전에 열정과 에너지를 소진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이 즐기는 등산에서도 졸속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친구들과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기상 상태가 안 좋아져서 소나기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바로 코스를 바꿔야 합니다. 계곡으로 갈 예정이었으면 다른 곳으로 목적지를 변경해야 하죠. 그렇지 않고 최초의 계획에만 집착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융통성 없이 원칙만 고집하다가 돌발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오를 때 대부분 정상까지 오를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변수가 생겨 지체된 경우라면 처음의 목표도 바꾸어야 합니다. 만약 무리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면 하산할 때 어둠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길을 잃어 공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중간까지 갔다가 가감히 내려와야 자신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온전하면은 나중에 다시 올라갈 기회가 생기지만 위험에 빠지면 그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부할 때도 졸속의 지혜를 활용해 보세요. 어느 대학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실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원은 약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데 왜 끝내 박사학위를 따내지 못하는 걸까요?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박사 논문을 작성하고 패스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지 못하는 대부분은 박사 논문 작성에 지나치게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사 논문을 대단히 잘 쓰고 싶은 생각에 제목을 정하는데 몇 개월을, 목차를 정하는데 한 반년 이상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찾으며 중압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박사 논문을 완성 못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졸속의 지혜를 활용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논문 역시 졸속으로 시작해 보는 것이죠. 논문을 잘 써야지라고만 생각했지 아무도 졸속으로 써야지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을 거예요. 하지만 졸속으로라도 쓰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자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부담감이 사라져 행동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논문의 내용은 나중에 얼마든지 수정 보완을 해 나가면 됩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 중 가장 자신 있는 분야에 관해 제목과 목차를 정해서 작성 가능한 부분부터 써서 지도 교수님께 지도를 받아보세요. 일단 시도해야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여기에 적합한 말인 듯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려는 생각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생활에서의 졸속의 지혜입니다.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완벽하게 하려고 시간을 오래 끈 직원이 상사에게 완성된 보고서를 가져갔을 때 상사 반응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만족하면 다행이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상사의 마음에 바로 들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에서 상사와 의견이 다르므로 상사는 이때 짜증이 나죠. 그래서 직원은 상사의 질타를 받고 시간에 쫓기며 수정과 보완을 하느라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상사와 부하 간의 갈등은 이런 지점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졸속의 지혜를 아는 직원은 50% 수준의 초안 보고서를 작성한 뒤 상사에게 50%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상사의 조언과 추가 지침을 구합니다. 이때 상사는 충분한 시간이 있고 부하 직원의 업무 적극성에 기분이 좋아지면서 자세히 지도와 의견을 줍니다. 그러면 상사의 지침을 받고 수월하게 100% 수준까지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사에게 인정을 받게 되죠. 보고서 작성에도 졸속의 지혜가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졸속의 지혜가 업무 효율을 높이고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죠. 오늘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졸속이 전쟁이나 기업 간의 경쟁에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졸속의 전략을 통해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두각을 보입니다. 손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마음먹은 일을 너무 망설이지만 말고 지금 바로 실행에 옮겨보세요. 예상치 못했던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